변호사님, 제가 이런 피해를 입어서 상대방에게 소송하려고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몰라요. 이거 어떡하죠? 이 질문을 실제로 저희가 의뢰인분들과 상담하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. 근데 민사소송이든 형사고소든 피고인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당연히 알아야 해요. 상대방의 이름도 모르고 정보도 없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? 당연히 아니죠.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당장은 잘 몰라도 피고를 특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대신에 소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그 절차가 마냥 쉽진 않기 때문에 결국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. 피고를 특정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민사 소송할 때 특정이 안 될 때, 그리고 형사 고소할 때 특정이 안 될 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보통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사는 피고, 형사는 피고소인이 될 사람의 인적사항을 거기 써야 됩니다.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 서류가 송달이 돼야지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. 주소를 몰라요. 상대방 이름도 몰라요. 그럴 때는 재판부에서 난감해하고 보내주질 못하니 시작도 안 됩니다. 이럴 때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정보가 있다면 소송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송을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. 법원에서 보존명령을 받아서 사실조회 촉탁 신청 또는 금융거래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은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.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더 좋죠. 통신 3사의 본점을 상대로 해서 피고의 이름 등 주민번호와 주소가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고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에도 해당 은행 본점 상대로 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죠. 보통 몰라서 그렇지 저희 상담을 해서 특정하실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다 있더라고요. 왜냐면 그 사람은 유령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내려도 계좌번호 알 거고요. 그 사람에게 만나서 뭔가 현금을 전달했다? 그럼 그 사람 집 앞에 갔다? 그럼 그 집 주소도 대충은 알 수도 있어요. 그중 가장 많이 아는 게 뭘까요? 연락처겠죠? 3년 전 핸드폰이어서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된 폰들의 정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할 때 해지된 폰도 주세요 하면 이름, 주민번호, 그때 등록했을 때 주소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.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. 보내라고 해서 이 계좌를 받아 보냈다 라고 하면 똑같이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하면 특정해서 그쪽에서 회신이 옵니다. 농협이나 신협, 새마을금 같은 경우에는 각 지점마다 법인이 달라서 먼저 중앙에 신청을 해서 어느 지점인지 알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. 주민번호를 조회를 안 하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판결까지 나왔어요. 근데 주민번호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판결문을 받다 보니까 결국 근데 이게 뭘 위한 소송이에요?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인데 주민번호 특정이 안 돼서 강제 집행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조회를 할 때도 이름, 주민번호, 주소 세 가지를 다 아는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. 이렇게 내용을 영상으로 들으면 간단한 과정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가 되어서 원고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상담할 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상대방 정보를 이만큼만 알고 있고 증거는 이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해결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결되고 어떤 것은 얼마 시간 걸린다고 변호사님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꼭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. 흔히 말하는 상간소송을 하려는데 그 여자의 집을 알아. 내 남편이 여기 아파트 301호에 들어가는 걸 봤어.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은 몰라. 뭐 우편물을 봐도 모르겠어. 이럴 때 과연 상간소송 가능할까요? 대부분 안 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다. 왜 가능하냐면 주민센터에 요 301호의 거소가 누군지 임대차 뭐 신고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. 전입된 신고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가 무조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정보만 있으면 생각보다 다 조회 가능합니다.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뉴스 기사,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댓글, 뭐 오프 채팅 같은 텔레그램 같은 곳에서 익명에 가져 있으니까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모욕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
빈번합니다. 이런 사람들 과연 익명이니까 차단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형사고소할 수 없는 걸까요? 당연히 있습니다. 이럴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. 이거 뭐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형사 고소를 해야 됩니다. 저는 요즘 세상에 과연 익명이 진짜 익명일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피해자가 고소를 하잖아요. 수사기관에서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사이버 레커로 유명한 탈덕수용소랑 뻑가가 어떻게 됐죠? 미국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인적사항을 결국 확보했습니다. 탈덕수용소는 지금 형사처벌에 손해배상도 모자라 부동산 감유 다 당했고요. 뻑가는 미국에서 신원 확인을 받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결국 안 받아들여지고 신원 특정이 돼서 다가오는 6월 17일에 인터넷 방송인 과집세연 씨가 청구한 손배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립니다.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지 영상을 찍고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나는 VPN 쓰니까 IP 추적 안 될 거야. 여기는 어차피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경찰에 개인정보 안 남겨줘.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다 찾습니다.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일어나는 범죄 행위 다 마찬가지입니다. 피해자가 형사고소 하잖아요? 그러면 경찰은 아이디, 관련 내용, 증인 등을 조사해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게임 내 채팅이다. 그럼 또 게임 운영사에서 로그 기록을 확보하게 되겠죠? 인스타그램, 틱톡 등 해외 SNS도 최근에는 얄짤없이 신원 파악해서 특정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. 다른 경우지만 익명 계정으로 트위터, X 이런 곳에서 카찰물, 아청물 유포하던 사람들도 경찰이 얼마든지 잡아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, 우리는.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.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그 기관에서는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라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요. 법원의 절차보다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온라인 명예훼손, 모욕, 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증거를 확보해서 청구를 하면요. 해당 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서 볼 수 있는 거죠. 신청은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없다면 30일 이내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는데 사실 일반인이 셀프로 모든 과정을 해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혼자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뒤늦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 또 공소시효랑 소멸시효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기 권리 행사를 너무 늦지 말고 우선은 이 정보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꼭 확인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을까지 다 봤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어렵다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저희 로맨지를 비롯한 주변 가까이에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. 특히 이렇게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응을 시작해야지 더 빨리 소송이 진행되고 수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.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로맨지 남성진 신혁범 변호사였고요.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